싸고 좋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얘기하기 전에 어저께 저에게 질문 온 것들 몇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카톡 대화 내용인데요. 뭐 리뷰방에서 제 아이디를 알게 됐다고 그러고요. 누가 저한테 구매를 하시고 리뷰를 달았나 본데요. 드물어요. 제 리뷰는요. 저한테 구매하시고 리뷰 다시는 분들이 드물고, 저는 사실 원하지도 않아요. 리뷰를. 골치 아파요. 리뷰는요. 리뷰가 사실은 좋은 돈을 주고 그들한테 어떠한 뭐 대가성을 주지 않으면 리뷰를 달질 않죠. 대부분 그 리뷰들은 다 조작입니다. 그 조작이잖아요. 뭐 리뷰 달면은 뭐 다음 주문에서 어느 정도 빼준다, 이게 일종의 대가성이다 보니까는 뭐 거기다가 지랄 같아요, 뭐 같아요, 이런 거 쓰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소리만 달려요. 왜 좋은 거는 굳이 달 필요가 없죠. 뭐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받아보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이제 다는 거죠. 이제 저 새끼 완전 개쓰레기다. 뭐 아무튼간에 뭐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뭐 후기 관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모두 다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지존 200 은장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235cm 기준으로 2,480위안이죠. 이게 내용은 뒤에는 제 운송비, 뭐 제 수수료 이런 거 붙여놨는데요. 이런 거는 뭐 굳이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는. 그리고 지존의 200 가격이 2,480위안이라는 점, 그리고 이분의 질문이 퀄리티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리고 정 이런 말을 쓰는데 가죽이 좋다라는 거냐, 정가죽.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린 게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사실 지존이 좋은 건 맞아요. 지존이 다른 매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고 문의하신 걸로 보입니다. 뭐 본인이 지존이라고 얘기하신 걸로 봐왔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지존, 그 다음은 아서, 팬더, 단풍. 다른 분도 저한테 어저께 문의를 하셨는데 이제 가장 좋은 걸로 알려달라 하셔가지고요. 지존을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제가 팬더를 알려드렸거든요. 팬더를 알려드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팬더가 가장 좋은 거냐, 본인이 듣기에는 뭐 지존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문의를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지존이 좋은 건 맞다. 근데 지존은 판매자로서 지존을 추천할 수는 없다. 지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짱 장사다 보니까는 구멍이나 찢어진 거 아니면 교환 반품이 아예 안 되죠. 힘들어요. 물론 뭐 다른 데라고 해가지고 뭐 교환 반품이 이제 수월하게 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지존 대비해서는 양호한 거죠. 지존은 말 그대로 완전히 배짱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지존을 추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좋은 걸로 알려주세요 하면은 지존은 일단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구매자들이 지존은요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지존 가격을 알려드리고요.
어차피 저는 남는 게 똑같아요. 이거 파나 저거 파나 남는 거 똑같은데 굳이 지존 거 팔아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먹을 거 뻔한데, 아무리 좋다 한들 불량은 나오고요. 불량이 나오면 이제 교환 반품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존을 추천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추천해놓고 이제 안 좋은 게 나왔는데 교환 반품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나온 스토리는 정해져 있어요. 네가 추천해줬잖아. 네 책임이잖아. 이게 따라 나오기 때문에 뭐 지존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제가 제 입으로 먼저. 근데 지존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문의하신 것 중에 이런 문의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세관 통과가 걱정될 때 유튜브에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세관 통과가 걱정될 경우 가정 안전한계는 뭐 여기에 가입하여 물건을 해당 청구를 받는데 이렇게 해라. 사실이냐? 나는 슈퍼바이가 뭔가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는 근데 배대지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거기에서 뭐 보험 적용을 하나 봐요. 이제 통관이 안 됐을 경우에 보상을 한다. 근데 뭐 100% 보상이 아닌가 봐요. 부분 보상인 것 같아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달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답변 달기는 이렇게는 답변을 달긴 했지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고 굳이 왜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좀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길이죠. 슈퍼바이 저런 데는 정상 물건 내보내는 회사인데 저기로 보낸다라는 거냐, 내 물건 제발 좀 잡아주세요 하는 거죠. 랩을 전문으로 하는 물류회사가 비싼 이유가 그리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뭐 미쳤다고 비싼 돈 줘가면서 비싼 데로 보내겠습니까? 제가 블로그에도 유튜브에도 올렸고 블로그 기본적으로 이제 블로그에 적어놨었죠. 이게 랩이 정상 제품보다 물류비가 한 20위안에서 한 3, 40위안 비싸요. 한 개당 보면은 평균적으로. 비싼 데로 보내는 이유가 다 있죠. 어차피 알바끼예요. 이거 특성이나 뭐 EMS는 아니죠. 특성은 다 알바끼예요. 그러니까 정상 물건에 중간중간에 알을 박아서 나가는 건데 그게 또 결국엔 작업인 거고 그 능력인 거고 얘들이 똑같은 비용을 받을 리가 없죠. 정상 물류랑. 2, 30위안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데로 보내는 이유는 통관율이죠. 싸다고 해서 뭐 슈퍼바이 저런 데로 보냈다가는 줄줄이 걸립니다. 걸리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보험 적용이라고 하지만은요, 이거 랩 하시는 분들도 통관 보장해요. 뭐 돈 더 받고. 똑같은 통관 보장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저런 데로 보낼 필요가 없죠. 통관율 높은 데로 보내는 게 맞겠죠. 자, 일단은 질문 들어왔었던 게 몇 개 있었고요. 블로그에 제가 올렸던 거를 보면은요, 싸고 좋은 거 없죠. 싸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에 이제 발품을 팔면 눈탱이 맞을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죠.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어차피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거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붙이고 저기서 붙이고 저 같은 사람들도 붙여먹고 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2023년 거, 뭐 별반 차이는 없겠죠. 금액 차이는. 이게 가격입니다. 260위안.
피코탄이 공장도 가격이라고 제가 공장도 가격이라고 이게 전에 말씀드리고는 했었는데 사실 공장도 가격은 아니죠. 공장도 가격은 더 쌉니다. 이게 반수공이에요. 피코탄 18cm. 이게 어디 가격이냐면요. 이제 저희한테 들어온 금액인데 이게 설명을 하자면 공장이 있고요. 공장에서 물건을 받는 중간 한국말로 하면 낙가마가 있고요. 얘들이 가방상가, 백운상가에다 뿌립니다. 얘들이 뿌리는 가격이에요, 매장에. 그게 260위안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에 판매가 되느냐?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한테 1000에서 1200위안에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 5배 정도 더 붙이는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순수한 알맹이 가격입니다. 여기에다가 로고 작업이랑 포장도 해야 되고요.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한 500위안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장에서는 400 몇십 위안이 드는 거죠. 총 비용이. 그걸 이제 1000위안, 뭐 1100, 1200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고요. 똑같은 제품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제 로고 형태가 달라지고요. 이제 매장들마다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이제 로고 작업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로고 형태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포장도 제각각 원하는 대로 포장을 하면서 이제 외형이 바뀌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서로 다른 공장 제품이 되는 겁니다. 구매자분들은 이게 서로 다른 공장 제품이구나 하고 구매를 하지만 사실은 같은 공장에서 나온 거죠. 로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한 30위안부터 해가지고요, 한 100위안까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업체별로 다르고요. 그리고 업체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로고 작업을 택배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전 때문에 인편으로 해요. 그러니까는 로고하는 공장 측에다가 연락을 하면은요, 사람을 보내줘요. 그럼 그 편으로 해서 이걸 가방을 보내주면은 들고 가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갖고 가져오는데 택배보다 비싸죠. 인편이다 보니까는 뭐 2, 30위안부터 해서 비싼 데는 100위안까지도 받아요. 그리고 이제 포장도 뭐 몇십 위안부터 해서 100위안까지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400위안대가 나와요. 결국에는 완제품으로 만들게 되면은 가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낙가마가 매장에 공급하는 가격이고요. 그러면 결국엔 공장도 가격은 더 낮다라는 얘기죠. 공장도 가격은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피코탄. 저희도 이렇게 낙가마한테 받습니다. 저희도 오프라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히말라야, 켈리, 매장 납품가. 이거 히말라야, 켈리 구매하시는 분들 아마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은 한 3만에서 5만위안에 구매를 하실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구매하시는 뭐 실소비자라든가 구매 대행한테 물건을 받아서 다시 재판매하시는 분들은 더 비싸게 구매를 하시겠죠. 어찌됐건 현지 매장에서는 3만에서 5만위안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거의 그 공장도 가격이 아니라 이게 낙가마가 매장에 공급하는 가격은요, 10,000원 초중반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은 10,000위안 언저리, 10,000위안은 넘을 거예요. 10,000위안 조금 넘게. 이게 30,000위안, 50,000위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의 그 이유가요, 이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장에서 하나씩 만들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원단을 사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2개가 나와요, 한 장당. 그러면 이걸 2개를 다 가져가야 돼요, 매장이. 이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고를 두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3만위안, 5만위안이 나온 겁니다. 왜? 이거 만약에 안 팔리면 버려야 되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안 팔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팔아서 최소한 손해는 안 보기 위해서 2개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포장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제 15,000위안 전후예요. 매장 입장에서는. 그럼 손님한테 하나 팔아가지고 두 개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0,000위안을 받는 거죠. 그러면 매장 입장에서는 하나를 팔았으면 돈은 남는 게 없어요. 가방이 하나 남죠. 이제 이후에 주문이 들어와서 가방을 팔게 되면 그냥 그 가방값 하나를 온전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50,000위안에 파는 거는 그런 매장들은 가방값 두 개를 받고 거기에다 추가로 20,000위안의 현금을 남기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포장과 품질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연관성이 있다. 포장이 좋으면 품질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품값보다 쓰잘데기 없는 포장에 과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상한 논리를 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스트레스도 아니죠. 깝깝한 거죠. 싸게 주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브랜드도 비슷한 경우가 많고요. 특히 에르메스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포장을,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가방과 포장을 미리 합쳐놔요. 미리. 물론 이제 개 중에는 별도로 후에 합치는 경우가 있는데 돈을 받고, 대부분은 미리 합치죠.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후에 합칩니다. 그래서 에르메스를 주문을 하게 되면은요, 얘기를 해요. 너 포장 필요하면 얼마 더 줘. 뭐 100위안, 뭐 150위안 더 줘. 필요 없으면 안 받는 거죠, 돈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포장을 버려요, 구매자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얘기하지 않으면 포장 얘기를 안 하고 포장값을 안 붙여갖고 얘기를 하죠. 포장이 안 와요. 그럼 이제 싸구려로 치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그런 거죠. 포장이 안 나오면 싸구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 포장. 그거 100위안이면 2만원, 25,000원입니다. 150위안이면 3만원이고요. 뭐 필요로 하면은 가져가는 건데 필요 없으면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뭐 공장에서 나온다라고 착각하시는데 공장에서 안 나와요, 케이스. 공장이 그게 무슨 박스 공장도 가방 공장이지 뭐 박스 공장이 아닌데 어떻게 가방 공장에서 박스가 나오겠습니까? 사다가 중간에 그냥 합치는 건데. 그리고 포장도 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기본 포장만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값싼 포장 하나 그냥 갖다가 끼는 거고,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싼 포장 갖다 끼우는 겁니다. 그냥 알맹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품질하고, 가방 품질하고는. 계속 에르메스 제품이네요. 에르메스 수공. 뭐 기회가 되시면 물어보실 수 있으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매장에 친분이 좀 있으면 매장에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알려줄 거고요. 기본적으로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 이제 부르는 게 값이죠. 원가를 모르니까는요, 구매자들이요. 여기 이제 가방상가의 그 매장들 가격을 보면은 수공, 올수공, 전수공, 켈리나 벌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토고로 된 것들 매장 출고가가 이제 6,500에서 8,000이 가장 비싼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돈 나오죠. 뭐 170만 원 이렇게 170, 180 이 정도가 최고 선인 거죠. 상한선. 이제 35cm까지고요. 40cm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더 올라갈 테고요, 당연히. 그러면 매장 출고가가 6,500에서 이제 8,000이면 이제 뭐 한 140에서 한 170 이렇게 그렇죠. 170, 140, 170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거. 근데 막 그 구매 대행 통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구매하시다 보면은 뭐 200, 300 얘기 나오잖아요.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종종 뭐 300 얘기도 하는데요. 나올 수가 없는
나올 수는 있죠. 이제 본인 수수료를 100만 원, 200만 원 붙여버리면은 이제 이것보다 이제 낮은 것들이 4천, 5천이 한 요 정도고요. 이제 수공 제품들이요. 어찌됐건 가장 비싼 거는 저렇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감안을 해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가를 알면 이제 수수료가 나오죠. 운송비는 뭐 가방 비싸다고 운송비가 비싸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부피에 따라 운송비가 비싸지지만은 어찌됐건 200이 아닙니다. 비싸도 운송비는요. 200이 하면 4만 원, 5만 원이에요. 운송비는. 나머지는 수수료인 거죠. 매장 출고가가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공장 출고가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피코탄 가격은요. 다른 거 그냥 켈리나 벌킨 같은 경우에는요. 그 6,000위안, 뭐 8,000위안 이 제품들은요. 공장도 가격은 3,000 초반에 나옵니다. 그거 3,000 후반 정도의 그 중간 업자들이 매장에 납품을 하고요. 그거 이제 포장하게 되면은요. 포장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4,000 초중반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6,500, 8,000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고요. 뭐 이제 뭐 4,000, 5,000짜리는 뭐 당연히 더 낮겠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썼던 건 누가 그 뭐 에르메스 수공은 뭐 하나씩 안 된다, 뭐 여러 개를 해서 뭐 가지고 판매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에르메스 수공은 하나씩 생산을 해요. 이제 그 악어 가죽이나 그러니까 원단 자체가 희소성이 있고 한 것들은 이제 생산은 하나씩 가능한데 이제 희소성이 있는 소재가 들어가 버리면은 본인들이 그 원단을 사다가 쓸 수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걸 언제 다시 쓸지 모르니까는 그때는 이제 매장에다가 니들이 다 가져가면은 만들어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대부분 소가죽 제품들은 그냥 한 장씩 다, 한 개씩 다 생산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주문 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뭐 뭐야 20일 뭐 30일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자체는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게 주문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원단 사러 시장 가고 하지는 않죠. 매일같이 그거를 이렇게 여러 날 거를 모아다가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가가지고요. 그 시장 가갖고 원단 사다가 부자재 사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상당히 걸리죠. 주문은 했어도 생산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한꺼번에 원단을 사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원단 사갖고 만들어 놓고 던져주면은 매장은 또 그거를 로고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 통해 갖고 다시 보내요. 또 로고 만드는 공장으로. 그럼 로고 찍는 데서 찍어갖고 다시 사람 편을 또 보내. 그럼 얘들은 또 이거를 받아다가 또 포장을 해야 돼. 이래 놓으니까 20일, 30일이 걸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매장에서 이제 주문을 하면은요, 그 수일 뒤에 연락이 와요. 그 공장 쪽에서 이거 제작을 할 건데 이제 제작을 할 건데 변동 사항 없지? 왜냐면 이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원부자재를 사는 그 과정이니까는 더 이상 지금부터는 이제 교환 반품 안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갖고 와갖고 이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조금 일찍 나오는 거고 조금 운이 없으면 조금 늦어지는 거고요.